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레나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를 제가 분석을 하는데 아마 이렇다 저렇다 댓글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분석을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있는 위치가 뭐 많은 전문가들도 많은 상승장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제 의견도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모습을 보면은 상승장에서의 지금 눌린 자리가 피보나치상으로 618에 눌렸어요. 618에 눌린 지점도 굉장히 또 기가 막히게 또 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의 이제 더블 바텀을 그려주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파동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지수는 많은 참여자들에 대한 지표로 활용이 되고, 참여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많은 시장일수록 차트가 파동상은 더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전에 있었던 파동을 1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에 있는 위치가 이전에 있었던 저항에 대한 위치가 지금에 대한 저점을 만들어 줬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대한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후에 대한 파동도 618 지점에서 딱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하락폭 있죠. 하락폭을 그대로 지금 위쪽으로 딱 갖다 두면은 지금에 대한 하락폭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대한 하락폭만큼 하락폭을 주고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떤 상승폭이 나왔죠? 그럼 앞으로에 대한 상승폭은? 그러니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충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몇 배까지 내려간다, 더 내려간다, 뭐 2000대가 깨질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시장이 지켜내주면서 올라간 파동의 힘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일단 저점 확인을 했죠. 저점 확인을 하고 내려온 파동으로도 지금 보시면 1차적으로 좀 고점과 저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매물대를. 일단 지금 2931포인트에 먼저 체크를 한번 해놓을게요. 236 구간에서. 그리고 236 구간에서 내려온 파동도 보게 되면 2704에도 지금 체크를 한번 해놓으셔야 되고요. 매물대를. 그리고 한 파동 더 내려오게 되면 지금 끝까지 내려와 있는 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보고 있는 고점 2767포인트, 2770포인트 부근에서부터 2138 저점에 대한 포인트에 지금 저점 78.6포인트만큼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전에 반등을 하고 나서 381을 지지를 받고 0.5를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올라가서 저항을 받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저점이면 올라가는 폭이 혹시 고점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이전에 대한 2770포인트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지를 받는 라인이 조금 더 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라인은 사실 2450포인트 정도까지만 좀 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이후에는 폭발적인 힘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많이 달라진 게, 예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로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2차 전지까지 합세한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근데 이 세부적으로 나눈 이 시장에 대한 균형이 조금 틀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저는 아직까지 한국의 2차 전지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아직까지 많은 그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지금은 일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월봉으로 한번 보게 될게요. 자, 월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MACD를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밑에 있는 MACD만 좀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를 주목을 한번 해보면, 일전에 IMF가 있었을 때 골든크로스가 한번 났어요. IMF 이후에 충분히 많이 빠졌지만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상승폭을 보여줬고, 2009년도에 리먼 사태가 일어날 때 굉장히 많은 폭으로 빠졌지만 이게 회복을 하면서 이전 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올라가 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려왔었던 엄청난 지수가 부양책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면서 많은 불장을 이끌어놨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었던 파동에서의 지금에 대한 골든크로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징후가 아닐까요? 징후? 지금 우리가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에 아직까지 38포인트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8포인트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코스피의 대상승장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성 요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요 과제는 무엇인가, 주요 종목은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종목들을 내 계좌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꿈꿔왔던 투자에 대한 수익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제가 맞다 틀리다 저는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코스피가 일봉이 아닙니다. 월봉입니다. 월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다가오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30년도까지 충분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우리에 대한 시각이 상승장으로 다가오는 장에 38포인트밖에 반등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저평가된 코스피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시각이 어떻게 보여질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불장이 지금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피디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 가까이서 봐가지고 아니 그거 보는 거 아니고 그거 보는 거 아니고 가뜩이나 맨날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바로 앞에서 보니까 눈이 너무 아파요. 농담이고요. 저는 앞으로 2030년까지의 불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요 부분 좀 확대 좀 해주세요. 요 부분, 네, 오늘 요 앞부분. 일봉으로요? 네, 일봉. 이 확대된 여기 보면 이렇게 쫙 하다가 콱콱 꼬꾸라진 거 있죠? 예. 여기 바로 여기 오늘 여기 요 앞부분, 여기만 확대해 주세요. 여기만. 지금 내 주식 계좌의 모든 차트들이 얘랑 똑같이 생겼어. 오늘 다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야. 전부 다. 와, 코스닥 빠진 만큼 똑같이 빠졌어요.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상 주가 조작 사건, 무슨 카페 뭐 그런 일들도 있고. 진짜 그 새끼들 진짜. 진짜 갑자기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주가 조작이 이슈화가 많이 돼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불안해서 이거 투자를 하겠어요. 저 4월달에 2주 연작 코스피 코스닥이 다 빠지면서 근데 오늘 또 똑같은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거의 한 달 만에. 그러니까 하필 이때 딱 그런 이슈가 네. 또 터져가지고. 만약에 이게 7월달에도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계속되잖아요. 이거 불안해서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쌓아놨어. 쌓아놨더니만 오늘 그냥 푹.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특히 이게 주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강화시켜가지고 한 10년 썩혀야 돼요. 그렇죠. 죄가 좀 무겁죠. 네. 네. 근데 무겁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안 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노인하고 강아지가 있을 때 어차피 강아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노인이 가는 길로 가요. 네. 근데 그 노인이 코스피잖아요, 우리는. 강아지가 종목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코스피가 가는 방향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또 내가 지금 들어간 타점이 상승으로 가는 추세인지 하락으로 가는 추세인지 중에 조정을 받는 파동일까? 아니면 하락 추세 파동일까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내 평가손님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실 답답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가지고 마음이 단련된 후에 손실을 줄이고 수익이 계속 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손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손실이 없어져요. 돈도 안 돼.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이 맨 처음에는 금방 막 700만 원이 되고 8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세팅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남았다. 그럼 1,000만 원인 돈이 1년이 지나도 계속 1,000만 원이에요. 안 늘어나.
근데 손실을 보는 시간들이 계속 줄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 갑자기 돈이 확 불어나거든요. 그게 아마 많은 경험상으로 인해서 나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대응하는 방법들을 내가 터득을 하면서부터 계좌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던 저와에 대한 시간들, 제 영상들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돈PD님 뿐만 아니라 저를 이제 구독해 주시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나온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앞으로에 대한 시간들이 조금 더 서로 도와주고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